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스마트 홈 설치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만든다고 이야기는 해놨는데 솔직히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너무나 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스마트 홈 기기만 하더라도 몇천 가지가 넘고요. 다 뭐 인스톨하는 것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또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며칠 동안 좀 궁리해 본 결과 여러분이 어떻게 스마트 홈을 도입해서 좀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좀 윤택하게 살 수 있는가,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분이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스마트홈을 이용했던 건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미국에는 스마트홈 기기 중에서 크게 세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알렉사가 거의 먼저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구글 홈도 있고요. 애플에서 만든 애플 홈킷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알렉사는 아마존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알렉사 관련 기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알렉사가 너무나 신기했죠. 말을 하면 그걸 알아듣고 집안에 있는 뭐 장비들을 켜주고 꺼주고 어떤 루틴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알렉사를 살까 말까 하다가 구글 홈에서 나왔던 제품들이 처음에는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데 바로 한국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한국말 하면 편하잖아요. 굳이 또 이걸 또 영어로 하는 것도 또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집안 가족들도 다 한국말로 하기 편하고. 그래서 구글 홈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과 지금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구글 홈에다가 뭘 설치하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었어요. 발음을 똑바로 해야 되고 발음이 어설프면 못 알아듣고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 AI 발달 많이들 아시죠? 예, 그로 인해서 구글 홈은 이제 2월 달부터 제미나이도 같이 도입이 됩니다. 구글 홈에. 그래서 좀 더 알아듣기 쉽고 예전에는 딱 정해놓은 말만, 예를 들어서 거실불을 켜줘. 그럼 딱 거실불을 켜주는데 거실 조명 켜줘. 그럼 또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사람의 문맥을 이해해서 알아들어요. 예, 거실이 좀 어두운데 불 켜줘. 예, 이렇게도 알아듣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제품 중에서 솔직히 호환된 제품은 애플이 제일 적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뭐 제외시키고 또 애플은 또 기기가 비쌉니다. 그러면 알렉사 아니면 구글 홈인데 저는 구글 홈을 무조건 권해드립니다. 왜냐? 아직까지 알렉사가 한국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구글 홈이 편해요. 그리고 또 구글이 요즘에는 AI와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구글 홈을 이용하면 뭐가 좋을까? 예, 우선 스마트한 집을 만들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안 하고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물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불을 켜줘. 그럼 불을 켜주고 뭐 팬을 틀어줘. 그럼 팬을 켜주고 가습기를 켜줘. 가습기를 켜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거 말고 어떤 루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손님이 왔어. 그러면 우선 현관 문 불을 켜줍니다. 바깥에 손님을 반겨준 느낌이 나죠. 예, 그리고 도어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손님이 걸어 들어오는 복도의 불을 다 켜줍니다. 그리고 1분 있다가 현관불하고 복도불하고 이걸 다 꺼줍니다. 손님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어주고 복도불을 켜주고 손님이 나갈 때 불편함 없이 이렇게 좀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그라지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현관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이런 게 되게 복잡합니다. 다 일일이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침실에 딱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불을 꺼야 되는데 여보 당신이 좀 꺼봐. 아니야 당신이 꺼봐. 예,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고 자시고 없어요. 그냥 말로만 불 꺼줘 그러면 꺼줄 수 있는데 이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잠잘래 라고 딱 얘기하면 불도 다 꺼주고 그다음에 또 간접 조명 등 켜주고 그라지도 문이 열렸으면 닫아주고 현관문도 열렸으면 닫아주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홈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홈이라는 거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 마인드부터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예, 내가 집에 와갖고 나 집에 왔어 라고 얘기하면 불을 켜라.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둬갖고 이걸 이용하는 게 스마트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를 갖다가 잘 이용하는 방법,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걸 듣고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온 집안에 있는 제품을 다 스마트홈으로 바꾸기는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전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든데, 자, 여러분이 그냥 나중에 스마트 홈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전화기에다 설치하고 하면 여기에 이제 구글 홈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예, 구글 홈이라는 앱을 이용해 갖고 그 안에 들어가 갖고
설정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고 그때는 어떤 기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 이런 식으로 설정한다. 이것만 우선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이제 구글 홈을 오늘 설명드릴 건데 이 구글 홈은 옆에 사진에 보시듯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블렛도 있고요. 전화기도 있고 어떻게 스피커처럼 생긴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타블렛 같은 걸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따 제품은 좀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우선 이 사령탑인 이게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구글 홈이라는 게 있고 여기 사진에 보면 메타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건 최근에 나온 기술인데 메타 호환 기종은 구글 홈이든 알렉사든 애플이든 다 호환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기기를 사면 좋은데 솔직히 메타 호환 기기가 똑같은 기기인데 2배, 3배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글 홈만 쓰신다 그러면 굳이 메타로 사용 안 하셔도 되는데 조금 장점은 있습니다. 이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 홈을 이용하는 것 제일 큰 이유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벌써 구글을 이용하는 게 많이 있죠. 지메일 이용하신 분들, 구글 맵 이용하신 분들, 그다음에 구글 캘린더 이용하신 분들. 자, 이걸 이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구글 캘린더에다가 일정을 적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스피커한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구글 스피커한테 굿모닝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잠 잘 주무셨나요? 좋은 아침 되셨나요? 커피 한 잔 드시고요. 오늘 일정은 뭐 이런 일정이 구글 캘린더에 있고요. 근데 오늘 이 지역 날씨는 어떻게 되고요. 뉴스를 원하면 또 뉴스 브리핑도 해줍니다. 근데 뉴스는 너무 길어서 뉴스 브리핑은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요즘에 뭐 가장 뜨고 있는 AI죠. 그래서 제미나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알렉사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홈, 스마트 홈을 이용하려면 이 말귀를 알아들이는 구글 홈 제품이 하나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우선 스피커를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스피커 가격이 얼마죠? 49불밖에 안 합니다. 이건 조그만 스피커예요. 조그만 스피커인데 마이크가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이 스피커한테 말을 하면 이 스피커가 알아듣고 집안에 있는 다른 기기들을 컨트롤해주는 기기입니다. 당연히 조그만 스피커지만 여기서 음악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음질이 과히 좋진 않아요. 조그만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 있죠. 좀 커 보이죠. 요거는 이제 99불 99인데 요거는 좀 음질이 좋습니다. 음악을 좀 들을 만도 해요. 음악도 좋아하신다. 그러면 요걸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피커,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 신형이 또 2월 달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방이 많으신 분들은 처음에 이거 하나만 사보세요. 저는 이 49불짜리 하나만 사갖고 거실에 놓고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이게 좀 익숙해진다. 그럼 방마다 다 놓으면 좋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날 큰 집들은 집에 인터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밥을 먹고 인터콤을 누르고 모든 방에다 방송하는 거죠. 애들아 밥 먹으러 내려와라. 저도 옛날에 LA 살던 집은 옛날 집 좀 큰 집이라서 그렇게 인터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걸 방마다 하나씩 놔주잖아요. 그러면 모든 방에 방송도 할 수 있고 방에 누워서 굳이 거실까지 나오지 않아도 방에 누워서 거실불이나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데 뭐 방이 4개다 그러면 이게 4개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거 3개에다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타블렛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는 하나만 왼쪽 스피커 49불 정도만 사셔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타블렛 같은 게 있죠. 타블렛 제품들이 있는데 이 타블렛 제품들은 큰 거는 299불 정도 하고요. 조그만 거는 99불 합니다. 저는 99불짜리를 부엌에다가 놓고 씁니다. 부엌과 거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거실은 다 요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는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좀 보기가 편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초인종을 달았으면 누가 띵동 하고 벨을 눌리면 이 타블렛에 앞에 카메라 영상이 보입니다. 바로 누가 왔는지 바로 보일 수 있고 바로 거기서 뭐 문을 열어줄 수가 있고요. 또 요리할 때 제가 또 타이머 역할로 많이 쓰는데 시각적으로 몇 분 몇 초가 나오는지 계속 타이머가 돌아가니까 이런 것도 좀 편할 수가 있고 또 요리 레시피 같은 거 찾아내다 그러면 요 화면으로 또 보여주니까 좀 시각적으로 좀 이용하기가 좋지 않을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 기계는 뭐 타블렛은 99불, 큰 타블렛은 299불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조그만 스피커 있죠. 49불짜리부터 한번 사서
사서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우선 요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화기에는 구글 홈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구글 홈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애플도 구글 홈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로고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집 모양으로 생겼고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는 구글 홈이라는 앱을 받으시고 회원 가입은 여러분이 그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쓰시는 그 지메일 어카운트 있죠. 예, 그거를 입력하시면 바로 회원 가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에 이제 스마트 스위치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할 때는 제일 먼저 이용하는 게 벽에 아울렛 있죠. 예, 요 아울렛에다가 꼽아서 램프 같은 걸 켜고 끄고 이게 제일 처음에 도전해 보기 쉬운 겁니다. 자, 근데 저는 그 전에는 요 거선드라는 요 제품도 있고 고비라는 제품도 있고 가격이 싸요. 예, 이런 거 하나에 보통 월 스위치 하나에 뭐 10몇 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가격이 싼데 요거를 갖다 꼽으면 여기 연결된 거를 파워를 킬 수가 있죠. 이 옆에 버튼을 누르면 매뉴얼로 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월 아울렛에다가 꼽고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꼽아 놓으시면 바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직접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제품 회사한테 악감정이 있는 거 아니고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카사라는 제품 있죠. KASA. 예. 여러분 이 제품을 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제가 한 10년 동안 이 회사 제품을 썼어요. 예,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LED 라이트를 많이 달았는데 1년이 안 되기 전에 이 벽에다가 달았던 스위치 몇 개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왜 고장이 났을까?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몇 개씩이나 고장이 났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 LED 조명이 전압을 처음에 막 불을 켤 때 많이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이 부품이 과히 좋지 않으면 이거 스스로 타버린대요. 그래서 부품이 세 개가 릴레이가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제품이 뭐냐면 요즘에 가장 신뢰가 좋은 게 TP-링크라고 큰 회사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카사라는 시리즈 제품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식의 플러그도 보이죠. 요거랑 좀 모양이 비슷하지만 플러그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카사 제품에서 월 스위치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센서 달려있는 스위치, 예, 이런 같은 거를 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사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예, 이것도 한 조금 더 비쌉니다. 요거보다 한 2, 3불 더 비싸요. 그리고 진짜 좋은 제품은 루트론이라는 제품인데 그거는 제가 부잣집 있죠. 한 1,몇백만 불짜리 집. 예, 이런 데 가면 루트론이 달려 있는데 그거는 월 스위치 하나에 막 150불, 100불 막 이래요. 그건 너무 비쌉니다. 예, 그래서 그거가 뭐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써보진 않았고 굳이 카사 제품 예 좋다고 그러는데 요것도 뭐 언더 20불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150불 뭐 100불 이런 스위치를 달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건 뭐 여러분의 선택 아닌가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제품들을 사면 이 제품을 아까 여러분이 구글 홈에 연결시켰죠. 예. 거기다가 앱을 깔아놓고 우선 이걸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들은 이렇게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서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거는 블루투스로 연결시키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제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려요. 예. 카사 같은 제품은 카사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기에다 카사라는 앱을 다운받으면 그 제품을 꼽아 놓으면 와이파이가 떠요. 예. 와이파이가 뜨면 전화기로 그걸 캐치해갖고 애답시키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안방 램프용이다. 그래갖고 이름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나중에 구글홈을 킨 다음에 카사라는 걸 갖다 연동시키면 구글홈에 같이 연결돼요. 그럼 그때부터 스피커를 통해서 안방 램프 여러분이 이름 정해준 대로죠. 예. 안방 램프 혹은 침실 램프 불 켜줘. 꺼줘. 그래서 이걸 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방 이름을 정하셔야 됩니다. 안방이 있고요. 근데 손님방이 있는데 다들 그냥 램프라고 해버리면 램프 켜줘 그러면 모든 램프가 다 켜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안방 램프 혹은 손님방 램프 예,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우선 오늘은 개념만 알려드린 거니까 예, 이렇게 좀 아시면 돼요. 예, 구글 홈 앱을 열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를 추가시키고 조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라. 그러면 어떤 걸 해라. 그리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아까는 이거 하나만 키는 걸 얘기했는데 자 이게 지금 스위치죠. 여러분이 만약 커피포트가 있다고 치자고요. 내 거실에 램프가 있어요. 두 개를 꼽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뭐 굿모닝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스피커한테 합니다. 그러면 자동화 탭에다가 추가를 집어넣는 거죠. 그다음에 시작 조건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굿모닝이라고 얘기했을 때 동작 여기 램프에 있는 불을 갖다가 켜주고 커피포트 예, 전날 커피만 담아놓고 물만 담아놓으면 되죠. 커피포트를 시작해줘. 그럼 커피포트 물이 쪼르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뉴스를 알려줘. 그럼 오늘 뉴스 알려주고, 오늘 캘린더에 있는 일정 알려줘. 오늘 캘린더에 있는 일정 알려주고, 오늘 날씨를 알려줘. 그러면 오늘 날씨를 알려줍니다. 뭐 화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글 홈에는 설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용으로 그냥 누구 목소리로 하든 간에 상관없이 설정하는 게 있고요. 자기 목소리만 반응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요걸 또 구분을 해요. 그래서 남편분이 본인 목소리만 하면 부인분이 사용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가정용에서는 그냥 모든 가족이 다 사용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예,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용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현관문 열어줘. 그러면 비밀번호를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집 바깥에서 누가 바깥에서 집 안으로 현관문 열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구글 스피커가 반응하고 그냥 열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집이 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관문 열어줘. 그러면 비밀번호를 말해주세요. 그러면 뭐 1, 2, 3, 4 그러면 그때 열어주고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터치를 해서 열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방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구글 스피커가 얼마나 많이 똑똑해졌냐면요. 예, 10년 전에는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좀 말이 좀 느리고요. 예, 말을 좀 더듬을 때가 있어요. 예, 혹은 또 엉뚱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희 집사람 얘기도 다 알아들을 정도로 요즘에는 아주 똑똑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시작 조건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우선 말을 할 때 어떤 게 동작될 수 있게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시간에 어떻게 동작되게 이렇게 미리 프로그램 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7시 기상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7시 기상하는 게 알람만 울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홈으로 커튼도 자동으로 열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햇살을 받고 일어나고 싶다. 그러면 7시에 커튼을 열게 하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열면 너무 이제 좀 눈이 부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머리맡에 침대 머리맡에 가습기 겸 램프가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우선 그 가습기가 이제 꺼지면서 밤새 가습기 켜졌으니까 꺼지면서 램프가 켜집니다. 그것도 얕은 불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게 켜지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커튼 여는 건 아직 안 들었는데 커튼 여는 것까지 달면 이제 창문까지 열어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알람을 하는데 저는 알람은 안 해놨습니다. 제가 시간대로 잘 일어나기 때문에 알람은 따로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센서가 감지될 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뭐가 좋냐면 제가 세탁실에 갈 때 빨래 양손에 들고 있는데 스위치 키기 힘들죠. 예, 그럼 세탁실에 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라지 같은 데 갈 때도 자동으로 또 불이 켜지게 하는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오 펜스라고 해갖고 전화기 있죠. 예, 전화기의 위치 추적이 있기 때문에 내 전화기를 들고 집 바깥에 나가고 예, 집에서 좀 멀리 나가 있으면 자동으로 다 모든 거를 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행을 떠났는데 나 깜빡했나 봐. 집에 불을 안 끈 것 같아. 나 가스 안 잠근 것 같아. 나 뭐 보일러를 안 끈 것 같아. 예, 이걸 갖다가 뭘 안 껐는지 집에 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화기를 들고 나가면 집에 있는 모든 불이 다 자동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까먹고 그라지 문을 안 잠그고 갔다. 그래도 그라지 문을 잠그고 갑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그라지 문 열어놓고 예, 바깥에 마켓 갔다 왔더니 아이고 내가 그라지 문을 안 잠궈놓고 왔네. 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지오 펜스라는 기능 예, 위치 추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날 생활하는 거 있죠. 예, 저같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예, 아침에 일어났고 굿모닝 예, 그리고 와서 뭐 잘 자. 그러면 이제 집에 모든 걸 다 끄고 예, 이런 걸 하고 이젠 제미나이로 이런 명령 같은 거 만드는 거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없으면 이런 것들 좀 잘 이용하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액션 같은 걸 다 추가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배워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자꾸 아이디어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우선 이런 아이디어를 얻고 여러분이 시작하는 거는 간단하게 플러그 하나 꼽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우선 저희 집에서 쓰는 거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집에 이제 전구 불 끄는 거, 예, 이거는 다 스마트로 해놨습니다. 거실불, 부엌불, 조명불 이것도 거실 뭐 부엌 이런 것도 영화 볼 때 조명 예 그러면 다른 거 다 꺼지고 너무 어두우면 안 되니까 구석에 조그만 램프만 켜지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밥 먹는 식탁도 밝게 해주는 게 있고요. 술 한잔 먹는 예 조명으로 해갖고 은은하게 조명이 나오게 이렇게 셋업한 것도 있고요. 당연히 모든 불 꺼지고 모든 불 켜지는 거 있고
손님 왔다. 그러면 다 복도까지 불 켜주고요. 제가 나갔다 올게. 그러면 집안의 모든 불을 제가 나간 다음에 꺼주는 조건을 하는데 복도까지 나가기 편하고 그래야지 불까지 다 켜주고 제가 차를 끌고 나가면 나중에 또 불이 다 꺼지게 하는 그런 다음에 제가 또 집에 오면 나 왔어 그러면 인사말도 해주고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불도 다 켜주고 이런 같은 거 그래서 당연히 조명 이런 거 사용하고 있고요 천정에 팬이죠 천장에 실링 팬이 있는데 이것도 날씨가 어느 정도 더워지면 팬을 켜주게 릴레이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팬 켜주는 것도 당연히 그냥 말로 켜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TV도 유튜브에서 나 뭐 보고 싶어. 그러면 TV를 켜주고 유튜브 채널 가서 그거 검색까지 해갖고 TV를 리모컨 하나 안 대고 바로 다 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방 같은 거 할 때 좋아요. 여러분 뭐 노래방 가시면 노래 찾나고 걱정 많이 하시죠? 저는 유튜브에 있는 노래방 많이 이용하는데 그냥 스피커에 대고 말합니다. 누구누구의 무슨 노래 노래방 틀어줘. 그럼 바로 찾아줍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집 오셔갖고 노래방 노래 부르다가 깜짝 놀라요. 노래방보다 훨씬 편하다고. 당연히 그거 이용하고 있고요. 집에 온도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온도 같은 거 컨트롤하고 또 날씨에 따라서 온도 컨트롤하고 집에 가습기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낮에 활동할 때는 거실 가습기를 켜놓고요. 제가 잔다고 그러면 거실 가습기는 끄고요. 침실 가습기를 또 켜주긴 합니다. 당연히 그라지도 이거 이용하고 있고요. 세탁기 이런 건 또 스마트가 아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같은 게 드라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안에 설정 같은 것도 뭐 전화기로 할 수도 있지만 빨래가 다 되고 드라이가 다 되면 제 전화기로 알람이 옵니다. 오븐도 스마트가 있어요. 근데 오븐은 제가 사실 연결하는데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오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쿠키 같은 거 만드는 재료를 다 집어넣고 엄마가 아이들 픽업하고 집에 오기 전에 오븐을 갖다가 미리 원격으로 켜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집에 오면 따뜻하게 만들어진 쿠키를 아이들과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냉장고도 스마트가 되는데 솔직히 냉장고를 스마트에 어디다 쓰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결은 시켜놨어요.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가스 보일러가 아니라 전기로 하는 보일러이기 때문에 보일러도 컨트롤합니다. 제가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런데 보일러 계속 뜨거운 물 나오면 에너지 낭비잖아요. 아깝죠. 그러니까 까먹고 그냥 놓고 왔네. 그럼 보일러도 당연히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베케이션 모드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청소기, 청소기도 자동으로 청소하는 루틴을 만들어왔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 청소기 쓰는 것 중에서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한국 갔다가 오기 전날 청소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갔다가 오기 전날 청소하거나 이런 같은 거를 좀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한 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있죠. 근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선 또 저는 요것도 쓰고 있어요. 집에 있는 보안 카메라, 요것도 다 스마트로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 전화기로 카메라 헤드까지 돌려서 구석구석 볼 수도 있고요. 또 손님이나 뭐 사람들이 집 근처에 얼씬거린다. 그러면 그걸 갖다 또 알림을 줄 수 있고 스마트 초인종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없으면 지금 제가 지금 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보니까 제가 쓰고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 초인종도 쓰고 있고요. 스마트 도어락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님 오면 직접 가서 문 안 열어주고 방 안에서 문을 다 열어줄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고 저는 TV에다가 이제 구글 TV 스트리머라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 TV를 보고 있는데 손님 오면 TV 화면 구석에 문 앞에 있는 초인종 앞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바로 보일 수 있고요. 당연히 또 문도 열어줄 수 있게 이렇게 또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 같은 경우도 제 삶의 루틴에 맞춰갖고 온도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온도 제가 없는 동안 굳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 필요 없고 제가 있는 데는 또 에어컨 좀 시원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감지해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다 이용하면 전기세 절약도 꽤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지오 펜스라는 게 있어요. 지오 펜스라는 기능은 조금 더 어드밴스드 기능인데 여러분의 전화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위치를 판단해서 내가 집에서 멀어졌을 때 해야 되는 행동 같은 거 이런 같은 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 같은 것도 제가 집에 없을 때 하면 편하게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집에 없을 때 모든 전등도 다 끄고요. 전열 기구 이런 거 다 끄고 로봇 청소기 시작하고 보안 카메라도 켜놓고 예, 카메라가 계속 켜 있으면 또 찜찜하죠. 제가 집에 있는데 계속 카메라가 켜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없을 때만 보안 카메라를 켜고 예, 이런 식으로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엔 자꾸 편해져요.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예, 구글 홈을 쓰시면 예,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커튼을 열고 조명을 꺼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명령을 만드는지 이걸 갖다가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쓰시면 우선 여러분이 좋은 게 뭐냐면 요즘에 전기세 많이 올랐다 오죠. 가스값 많이 올랐다 오죠. 예. 스마트 서머스탯, 예, 집의 온도계 이것만 스마트로 하잖아요. 예, 그럼 이것만 갖고 전기세 절약이 엄청 됩니다. 쓰잘데기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예 가스가 안 들어와서 전기로 보일러를 쓰는데 전기 보일러도 이게 스마트가 되니까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너무나 좋아서 사실 베케이션 나갈 때 물 같은 거, 예, 이런 거 같은 거 비용도 적게 나갈 수가 있고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보안 걱정, 예, 이런 같은 거 다 되죠.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택배하는 사람이 오잖아요. 예, 택배하는 사람이 오면 택배를 갖다가 집 앞에 놓는데 그게 카메라 다 찍힙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그라지도 오픈해 있죠. 그라지도 오픈한 하시는 기계가 이제 진이라는 기계를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 뭐 거의 다 그거 쓰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것은 이것도 스마트 홈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알아보셔야 돼요. 궁금하시면 사진 찍어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이 모델을 지원하는가 안 하는가. 자, 이걸 쓰면서 저도 몰랐던 기능에서 최근에 켜놓은 기능이 있는데 너무나 재밌습니다. 지니를 와이파이로 연결시켜 놓으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제 그라지로 나가면 그라지 바깥에서 문 잠글려면 많은 분들 그거 해보시죠. 버튼 누르고 얼른 뛰어나가는 거. 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전화기로 문을 닫을 수 있으니까 굳이 리모트를 들고 나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제 차를 안 끌고 나가고 남이 차를 타고 나갈 때 그라지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관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라지로 하고 바깥에 나가서 천천히 문 잠궈도 되고 그 다음에 막 버튼 누르고 뛰어서 나가서 막 문 잠글라고 이렇게 애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로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일 부탁할 때 그 사람도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으면 제가 퍼미션을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 집 와서 그라지 도어가 없어도 저희 집 그라지 도어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한테 뭐 예를 들어서 한국가인 동안 뭐를 부탁한다든가 예, 이런 것도 좋지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 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다가 이 구글 홈과 지니를 연결시켜서 그라지 도어를 열릴 수 있는 액세스를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아무 때나 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배달이 있을 때만 와서 우리 집 그라지를 열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예, 그라지 도어를 열 수가 있고요. 배달하는 사람은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달하는 모든 그 타임이나 이런 로그가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안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한국 가 계신다, 혹은 장기간 여행을 가 계신다, 그 사이에 무슨 배달을 받을 일이 있다. 그러면 그라지에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이 문만 잠궈 놓으면 이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백그라운드 체크업된 사람이니까 또 문제 없고요. 그라지를 열고 거기다가 배송 물건을 집어넣고 그라지 문을 닫아줍니다. 너무나 좋죠. 그럼 분실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갈 때 이제 이런 게 되게 유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운데 예, 수도관 같은 게 얼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아까 말했듯이 히터 같은 걸 킬 수가 있으니까 이걸 컨트롤할 수가 있고, 미국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스 누출, 그 다음에 물이 새는 거, 예,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집이 오래되면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안 들었는데 새 집이니까 집에 이제 워터 센서를 다신 분들이 있어요. 싱크대 밑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면대 밑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물이 새면 이제 알려주는 센서를 달아갖고 알람을 다는, 이건 뭐 옛날 구닥다리 방식이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하면 이제 전화기로 알림이 옵니다. 근데 더 스마트한 건 뭐냐? 물이 샌다 그러면 하우스의 메인 수도관 밸브를 갖다가 짜까닥 잠궈주는 이런 기기도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설치는 안 하는데, 자, 이런 것들 뭐 개인이 설치하기 좀 힘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뭐 네스트 온도계, 이건 뭐 구글에서 나온 겁니다. 예, 네스트 온도계 뭐 이런 같은 걸 이용하시면
여러분의 생활 루틴을 알아요. 예, 그래서 난방비를 줄여주기 때문에 요 기계가 뭐 한 200불, 300불 정도 하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요거까지 연결시키시면 진짜 편하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앉아 있는데 그냥 소파에 앉아 있는데 온도계 또 올리기 귀찮은데 그냥 나 지금 좀 추우니까 75도로 올려줘. 그럼 75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뭐 너무 더우니까 좀 에어컨 좀 틀어줘. 그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간다 날락 들락 날락 하는 거 이거 루틴 봐갖고 사람이 없을 때는 온도를 갖다가 그렇게 뭐 아주 시원하게 한다든가 아주 덥게 해갖고 괜히 이제 에너지 낭비를 안 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잠자는 루틴 같은 거 알았고 밤에 잘 때는 조금 약간 차갑게 자는 게 더 건강에 좋다고 하죠. 예. 그래서 밤에 잘 때는 한 70도 정도로 낮춰주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따뜻해야지 눈이 잘 떠지죠. 예. 아침에 내가 기상 시간이 7시다. 그러면 한 6시 반부터는 75도로 올려갖고 아주 따뜻하고 개운하고 아까 말했듯이 창문의 커튼도 쫙 열어주고 근데 갑자기 눈이 안 부시게 램프도 천천히 불이 들어오게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때는 예, 집에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와이파이가 잘 돼야 되고요. 와이파이 끊기면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요즘에는 와이파이 끊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끊겨도 몇 시간 지나면 도로 연결되니까 나중에 몇 시간 있다 뭐 출하해 보시면 되니까 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에너지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그 구글 네스트라는 거 있죠.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저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센서를 또 다룰 수가 있어요. 방마다 센서를 다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실에 보통 이런 서머스테이트 잘 됐으면 거실 온도를 기준으로 맞춰주잖아요. 근데 거실은 시원한데 방 안에 들어가면 안 시원한 경우가 있죠. 보편적으로. 그래서 방마다 센서를 달아갖고 안방 온도를 75도로 맞춰줘. 그러면 안방에 있는 센서가 75도 될 때까지 에어컨을 켜주고 아니면 뭐 침실 아니면 뭐 애들 공부방 뭐 이런데 75도로 맞춰줘. 그러면 거기 맞출 때까지 자동적으로 센서가 움직이고 예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센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전화기에서 이렇게 보여요. 예 구글 홈에서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이. 집 안에도 보이고요. 집 바깥에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오면 또 요즘에는 이게 AI가 구분을 잘합니다. 예 사람이 왔어요. 동물이 지나가요. 차량이 지나갔습니다. 택배가 왔습니다. 예,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 들고 오면 택배가 왔다고 이걸 알려줍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집 앞에 이제 차가 보여서 차 지나갈 때마다 알림 오는 게 너무 귀찮다. 차는 상관없다. 그러면 차량은 꺼버리면 되고 뭐 동물만 지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동네 너구리가 지나간다. 그때마다 알림이 온다. 이것도 상관없다. 그럼 꺼버리시면 되고 사람하고 택배만 하면 된다. 혹은 뭐 나는 택배 온 것만 알려주면 좋겠어.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전화기에서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아까 말한 그 스피커를 통해서 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시면 역이민 가신 분들, 장기 여행 가신 분들 시니어분들 좋아요. 집을 한 일주일, 2주일씩 비울 때 되게 좋습니다. 빈집 털이 예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저녁마다 조명을 켤 수 있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TV도 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소리가 나오게 할 수가 있죠. TV도 켤 수 있고 옛날엔 그런 거 많이 했죠. 라디오를 켜놓는다. 근데 불도 맨날 일정한 시간에 켜지면 이제 뻔히 알죠. 그러니까 랜덤하게 좀 켜줄 수가 있고 또 집이 너무 여름에 너무 더워서 집이 막 100도씩 올라가면 집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집 온도도 많이 안 올라가게 한 84도 미만으로. 그럼 전기세 많이 안 잡아먹어요. 예, 이렇게 좀 적당히 에어컨도 켜주고 너무 더우면 너무 추우면 얼음 올 정도 되면 안 되겠죠. 한 40도, 50도 정도. 예, 집안이 이래갖고 집안이 이제 파괴가 안 되게 어떤 파손이 안 되게 이렇게 좀 만들 수도 있고요. 당연히 집안에 있는 카메라 다 볼 수가 있고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액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갖고 자꾸 좋은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오 펜싱이라는 기술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 관련된 기술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점점 더 도와질 거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 한 번만 셋업해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셋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필립스의 스마트 라이트 벌브 이런 게 있습니다. 스마트 전구 이런 게 있어요. 홈디포 같은 데 가면 팔고 아마존에도 팝니다. 예, 필립스 스마트 전구. 여러분 램프 있죠? 예. 뭐 굳이 이런 거 꼽지 않고 램프에 있는 기존에 있는 전구를 빼고요. 뭐 필립스 스마트 전구 이런 걸 한번 켜보세요. 예, 그리고 와서 그 뭐 매뉴얼을 보세요. 이게 뭐 기계가 하도 많으니까 제가 뭐 일일이 다 셋업 못 하는데 전화기에다가 우선 구글 홈
깔으셔야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 스피커 하나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건 있으셔야 되고 그게 없어도 필립스 이걸 하시면 그냥 전화기로 껐다 켰다 하면 돼요. 그다음에 뭐 시간도 맞출 수 있고 이건 되는데 말로 컨트롤하는 거 이걸 연습하는 거니까 우선 필립스 스마트 전구를 한번 껴보세요. 끼신 다음에 거기에 설명서 나와 있는 대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다음에 전화기가 그걸 다 등록시켜서 그 앱에 등록을 시키세요. 근데 구글 홈에 들어서 기기 추가를 누르시고 다른 회사 거 그러면 필립스 그 제품을 집어넣으면 그 앱에 연결된 모든 전구가 다 구글 홈에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전구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거실 램프, 안방 램프. 그러면 이 전구 바꾸는 거를 그냥 말로 다 껐다 켰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월 아울렛입니다. 아까 까사라는 제품 거 사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건 두 번째는 월 아울렛입니다. 이거는 기존에는 월에다가 꼽아요. 그리고 고에다 꼽습니다.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건 아까 말했듯이 그냥 램프도 이용할 수가 있지만 커피포트도 옛날 드립식 커피포트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뭐냐 그냥 벽에 있는 플러그를 뺐다가 벽에 있는 플러그를 꼽으면 동작이 되는 제품들 예, 이건 전기만 들어오면 동작이 되잖아요. 예, 그런 제품들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커피를 갖다가 전날 커피를 담아놓고 물을 담아놓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갖고 시간으로 맞출 수도 있고 그냥 요걸 갖다가 그냥 말로 아까 말했듯이 뭐 오케이 구글 그다음에 굿모닝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냥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나요? 예, 뭐 오늘 여기 날씨는 어떻습니다. 근데 커피를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도 켜주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블링크라는 회사도 있고 링이라는 회사도 있고 아까 말씀 구글 네스트도 있는데 구글 제품을 사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어떤 앱을 받고 구글에다 다시 추가를 안 해도 되고요. 만약에 다른 회사 걸 한다 그럼 블링크를 산다 그럼 블링크 앱을 받고 또 입력을 또 다시 시켜야 됩니다. 링이라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제품들은 영상 찍은 게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요. 요거는 한 달에 여러분이 뭐 한 몇 불씩 내시면 뭐 카메라 뭐 한 4대까지 5대까지 뭐 20불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카메라 찍힌 것들은 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도둑놈이 와서 이걸 갖다가 전선을 잘라버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도둑놈의 얼굴은 먼저 다 찍히고 도둑님이 이 카메라 훔쳐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벌써 도둑님의 얼굴은 다 찍혀있기 때문에. 그럼 이 카메라는 한국에서도 볼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선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시키는 거는 이 카메라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카메라 전원만 연결시켜 놓고 카메라 앱을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한 다음에 구글에다가 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카메라 앱만 갖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만 갖고도 카메라 볼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구글 앱에다 연동시키면 다른 기기랑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벽에다가 센서를 달아놓으면 내가 없는데 집에 센서가 있었고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불이 확 켜져. 도둑님 들어왔다 놀라겠죠. 갑자기 불이 켜지니까. 거기다 불이 확 켜지니까 환해지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 카메라가 찍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게 같이 뭉쳐놓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월 스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건데 이건 좀 전기적으로 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혼자 하실 수는 힘들 거예요. 좀 잘하시는 아버님이 계시면 가능한데 이 스위치도 그냥 이 스위치 하나가 천장에는 불 하나만 켜준다. 예, 그러면 이 스위치도 스마트 스위치로 바꾸면 똑같이 컨트롤이 됩니다. 손으로도 되고 당연히 돼요. 근데 그게 천장에 있는 거 하나만 탁 켜주는 거는 간단해요. 배선이 간단한데. 근데 3웨이 스위치라고 하죠. 이쪽 벽에 스위치가 있고 저쪽 벽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쪽 벽에서 켜줘도 켜지고 저쪽 벽에서 켜줘도 꺼지고 어느 쪽에서든 간에 다 돌아가는 거. 이거를 2웨이가 아니라 3웨이 스위치라고 합니다. 요건 예를 들어서 3웨이 스위치인데 이 3웨이 스위치는 하나, 둘, 셋, 넷, 4개 선을 연결시켜야 돼요. 근데 스마트 스위치를 연결시키면 중성선이라고 했고 5개를 연결시켜야 돼요.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4웨이 스위치도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3군데 스위치 있습니다. 주방 있는 데서 거실불 킬 수 있고 거실 뒤에서 킬 수가 있고 저쪽 들어오는 입구에서 또 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웨이 스위치인데 이거는 선이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엘렉트릭을 전문을 하신 분들은 알죠. 예, 전문을 하신 분들은 아는데 일반인들이 이거를 좀 알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연결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선 잘못 연결시키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원웨이 스위치는 전기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검정선 두꺼비 좀 내리고 검정선만 연결시키고 이거 연결시킨 그대로만 바꾸면 되는데 만약에 벽에 투웨이 스위치다, 쓰리웨이 스위치다. 예, 그거는 조금 하셔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제가 엘렉트릭션 얘기한 분들 중에서 쓰리웨이 스위치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할 건 없어요. 알면 복잡할 게 없는데 보편적으로 벽을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이 선이 무슨 선이고 무슨 선이고 안 적어놔요. 저는 집에 있는 거 이걸 다 바꾸면서 벽에 선에다가 스티커를 다 붙여놨어요. 예, 요거는 중성선, 요거는 트래블러,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요거는 트래블러, 이거는 커먼 라인. 이게 적혀 있으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고친다 하더라도 그것만 보고 탁탁탁탁 갈아 끼면 되는데 그거를 집 짓는 사람이나 다른 엘렉트리션들은 친절하게 그걸 붙여놓지 않거든요. 전 제 집이니까 붙여놓은 거지. 자, 그래서 그게 안 붙어 있었고 저도 처음에는 그 선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선 찾으려면 두꺼비 다 끄고 3웨이 스위치면 양쪽 다 빼내고 선 세 가닥 다 닿지 않게 한 다음에 검침기 전기 들어오는 걸로 해갖고 어떤 게 먼저 전기가 들어오고 스마트 스위치 달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전기가 먼저 들어온 데다 스위치를 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스마트 스위치를 달았는데 저쪽 버튼을 내리면 이쪽 스마트 스위치가 동작이 안 돼요. 전원이 나가서. 그래서 전기가 먼저 들어온 선이 어딘가 그거에다 연결시키고 스마트 스위치 연결시킨 다음에 두꺼비 시킨 다음에 저쪽에 전기가 안 들어온 쪽이 어딘가 그게 커먼 라인이니까 또 연결시키고 또 요거 버튼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조금 복잡한 거 같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하시기가 되게 힘들긴 할 거예요. 예, 요거 다는 건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 와이파이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세요. 자, 제일 좋은 건 매뉴얼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냉장고가 있는데 와이파이가 되는지 와이파이가 된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세탁기가 있는데 와이파이가 된다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매뉴얼 보면 다 나와요. 무슨 앱을 받아라. 그러면 LG 같은 경우는 LG 땡크라는 앱이 있고 근데 그거를 구글홈에다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로 컨트롤해야 됩니다. 로봇 청소기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로봇 청소기 앱을 받고. 그래서 저는 모든 앱을 다 한 폴더에 넣어놔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앱 안에 있는 게 지금 구글 홈이라는 게 당연히 있고요. 집에 인터넷 컨트롤한 데코라는 게 있고 아까 모든 요 스위치 카사라는 스위치 이 카사 스위치만 저희 집에 한 20몇 개가 있습니다. 카사 스위치 앱이 있고 가스켓 컨트롤하는 드레오라는 앱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니 그라지 도어 오픈하는 알라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허니웰 더머스탯 저는 이제 허니웰 더머스탯이 원래 집에 빌트인돼 있었어요. 와이파이가 되는 더머스탯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앱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 앱 집어넣고 LG 세탁기 드라이는 LG 땡큐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고요. 카메라는 블링크라는 앱을 또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스마트 띵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전기 인덕션이기 때문에 오븐을 미리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문을 열 수 있는 필립스에 나오는 홈 액세스라는 앱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 스피커만 사놓고 우선 요거 뭐 이런 거 같은 거 사용 안 해도 집에 있는 기기도 벌써 사용될 수 있는 기기가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지도 오픈해줘. 이거를 스피커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되게 복잡한 것 같죠. 근데 오늘 되게 많이 포텐셜을 느끼셨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필립스 전구 갈아보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벽에 아울렛 해갖고 기존에 있는 거 컨트롤하는 거. 예를 들어서 천정에 있는 팬은 컨트롤하는데도 그래도 이제 뭐 그냥 선풍기 같은 거, 예, 요거는 그냥 매뉴얼식으로 옛날 거는 이제 버튼 눌러놓죠. 전기 꼽으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꼽아놓는다든가, 예, 이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걸 먼저 이런 걸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카메라 같은 거 달아보시는 거 그리고 또 집에 있는 기기 중에서 와이파이 스마트폰 컴패러블인가 아마 최근에 나오는 거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제가 이 집에 왔을 때 기본적으로 컴패러블이 뭐냐면 더머스탯, 예, 벽 온도계가 와이파이 컴패러블 기기였습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와이파이 컴패러블이었어요. 그리고 그라지도어가 와이파이 컴패러블, 구글 홈이랑 다 연결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LG 세탁기를 사니까 와이파이 컴패러블, LG 냉장고 사니까 와이파이 컴패러블, 삼성 인덕션 사니까 와이파이 컴패러블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TV 있죠. 예, 웬만하면 다 와이파이 컴패러블. 예, 요즘에 리모컨 안 찾아요. 예, 전화기로 TV 볼륨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스위치는 제가 바꾼 건데, 그러고 보면 스위치 바꾸는 거이고 제일 복잡한 건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예. 스위치가 나중에 핸디맨이나 뭐 엘렉트리션 불러갖고 바꾸신다 하더라도 이게 뭐 모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집에 안 한 것 중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집에 물이 새면 메인 수도관을 잠궈버리는, 예, 이 기능,
예, 이거를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갈 때는 메인 수도관을 아예 잠궈버리고 가요. 예, 보일러도 아예 꺼버리고 갑니다. 별 상관없는데 가스는 또 안 들어오고 가스관도 당연히 잠궈야죠. 여러분이 이런 것도 자동으로 되는 게 있고 커튼 자동으로 열리는 거 있는데 이것까지는 좀 오버예요. 가격도 좀 비싸고. 그래서 커튼 자동으로 열리는 거 이게 있고요. 라스베가스는 더워서 바깥에다 셔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셔터 하는 것도 한 밀리만 불 깨지는데 그거는 지금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깨지기 때문에 셔터 하는 것도 당연히 구글 홈으로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가면 셔터를 다 내려보면 창문 깨고도 우리 집에 못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꽤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제가 지금 또 구글 홈으로 아까 말했듯이 뭐 센서, 가스, 그다음에 물 잠그는 거 이거 가능하고, 근데 화재 경보, 도난 경보, 심지어 이런 같은 거 뭐 경찰서 연락해주고 이런 거 서비스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꾸 이런 스마트 기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는 게 더 편해질 수 있어요. 저도 가습기가 스마트 기능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요즘에 제가 잠을 잘 못 잔다고 방송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놓고 자니까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근데 가습기가 이제 좀 오래된 건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혹시 스마트홈 되는 가습기가 있을까? 그래서 알아봤죠. 그랬더니 좋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게 아침에 일하는 시간에 램프도 켜주고 가습기도 제가 수면 패턴에 맞춰갖고 조정해주고, 그다음에 또 거실에 나와 있으면 또 거실도 가습기 켜주고, 또 방에 들어가면 또 방에 가습기 켜주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같은 거 다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심지어 요즘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화분 같은데 물 주는 거 있죠. 이것도 다 스마트홈으로 컨트롤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꾸 기계들은 뭐 나오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뭐 자동으로 올려주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몇천 가지 기계를 갖다가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까? 다 일일이 뭐 인스톨하고 이거 설명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조금 고생할 수 있어요. 처음에 가사 이런 제품 한번 사보세요. 제가 링크는 몇 개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캠핑이 말한 대로 나는 램프를 우선 말로 켜게 하겠어. 그럼 구글 홈 사시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셋업을 못하면. 제미나이가 구글 홈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려줍니다. 네스트 미니 스피커를 샀는데 이걸 어떻게 셋업해? 물어보시면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스마트 벌브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연결시켜 보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기계가 세탁기가 되네? 연결시켜 보세요. 한 번만 하시면 요령은 똑같습니다. 이게 한 번만 하시면 요령은 똑같아요. 다른 회사 앱이라 하더라도 해보면 금방금방 합니다. 요령이 중요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다 보면 1년쯤 지나면 많은 부분이 스마트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여러분이 전기공사를 하실 줄 알면 직접 하시는데 저는 이거 별로 권해드리지 않아요. 저는 워낙 이런 걸 좋아하고 전기공사 이거를 제가 엘렉트릭션이 저한테 진짜 칭찬한 게 아니라 대단하다고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관련 법규를 그렇게 잘하냐고. 제가 좀 그런 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엘렉트릭을 다 제가 만지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핸디맨 하시는데 대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이걸 또 충분히 이용하면 집에 모든 걸 다 구글 홈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오면 외롭지가 않을 겁니다. 좀 재밌는 건데요. 이건 좀 보여드리기 좀 창피할 수도 있는데 전 집에 오면 이제 그 구글홈에 여성 목소리 나오군요. 그러면 오면 캠필이 오빠 집에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 나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좀 재밌는 거죠. 좀 인생을 좀 재밌게 살라고 집에 오면 당연히 불도 켜주고 가습기도 켜주고, 당연히 여름에 더우면 팬도 켜주고 에어컨도 켜주고 당연히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술 한잔 먹다가 음악 틀어줘. 그럼 음악도 틀고, 요리를 하다가 무슨 레시피를 알려줘. 그럼 레시피도 말로 설명도 해주고, 요리하다 보면 손이 젖잖아요. 타이머, 그거 누르기 힘들잖아요. 라면 끓일 때 5분 타이머 해줘. 어떤 때는 좀 헷갈리죠. 계란을 갖다가 한 반숙을 하고 싶은데 끓는 물에 몇 분 집으면 될까? 그럼 또 얘기해 줍니다. 8분 정도 하세요. 그럼 8분 타이머 설정해줘. 그럼 손에 물 묻혔어도 기계 한 만지고 설정해주고 8분 있으면 알람 알려주죠. 그렇게 또 요리할 때도 많이 이용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이게 더 필요해요.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게 솔직히 여러분
불 끄려고 일어나고 뭐 도로 침대 누웠다가 도로 일어났다가 뭐 이런 거 같은 게 사실 요거는 운동도 아니에요. 운동 되는 것도 아니니까 굳이 뭐 이렇게 스마트로 할 수 있는 거 뭐하러 합니까? 집에 와서 막 스위치 껐다 켰다 이것도 운동도 아니에요. 운동은 여러분이 다르게 운동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여러분이 짐 빼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연세 드시면 깜빡깜빡 하시죠. 깜빡깜빡 하시니까 참 이게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집에 나갔다가 켰는지 껐는지 애매모호하죠. 이걸 제가 여기 이사 오고 와서 얼마 안 돼서 집에 이제 뭐 세일즈맨이 많이 와요. 와갖고 스마트홈을 해주겠대. 그러면 이거 제가 지금 저희 집만큼 스마트홈 하잖아요. 예, 미국 애들한테 맡기면요, 그거 한 10,000불 들어갑니다. 이거 월 스위치 이렇게 한 30 몇 개 다 바꾸고 이거 다 셋업하면 한 10,000불 깨져요. 근데 여러분이 스위치 바꾸는 거 빼놓고 나머지만 하시는 건 공짜잖아요. 오늘 들어보시고 조금만 노력해 보시면. 혹은 뭐 자녀들한테 좀 도움을 부탁해 보세요. 처음 셋업이 좀 힘든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시면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더 추가로 자꾸 이것저것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월 스위치 가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아시면 뭐 핸디맨이나 이런 분 부탁하시면 요거 하나 갈아 끼는데 뭐 얼마 받겠습니까? 예, 뭐 집에 몇십 개 하더라도 뭐 한 큰 돈 안 들이고 또 인건비 들이고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홈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좋아요. 시니어분들은 특히 더 필요합니다. 왜? 깜빡깜빡 하시니까. 그리고 지오펜스 기능이 있죠. 아까처럼 예, 전화기를 들고 나가시면 자동으로 다 되는 거. 예, 지오펜스 기능 이용하시면 그거야말로 뭐 최고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재밌는 아이디어 하나 드리면요. 예, 아까 현관문 얘기했죠. 네. 만약에 키를 놓고 왔어요. 문 좀 열어줘. 문 열잖아요. 예, 창밖에 대고 큰 소리로 오케이 구글 현관문 열어줘. 비밀번호가 뭡니까? 크게 1234 외치면 열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옆집 사람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나중에 비밀번호는 바꿔야 되겠죠. 네,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요즘에 스마트 홈 락은요 앞에 다 키패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문 찍는 거 다 되어 있고 뭐 그러니까 별 걱정 없어요. 예, 저는 다 지문 찍고 들어옵니다. 근데 요즘엔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그라지도 요즘엔 전화기로 그라지도 열어갖고 네, 이렇게 그냥 누구 차 타고 나갈 때는 그냥 그렇게 좀 들어오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할까? 예,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여러분의 스타트 예, 플러그인 껴보는 거, 전구 바꿔보는 거, 그다음에 이런 집에 있는 와이파이 기계 구글 홈에다 연결시켜 보는 거, 예,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시니어 라이프 응원합니다. 파이팅!